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0월 17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어제 오늘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았죠. 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한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아리수가 된 이유는 한강의 옛 이름 중에 하나가 아리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이 과거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수는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 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던 말이에요. 예. 그래서 큰 물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수는 원래는 마시는 물이라기보다는 흐르는 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흔적은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건너온 말이거든요. 자, 또한 그 한강과 인천을 연결하는 그 운하를 아라뱃길이라고 그러죠. 아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리수의 어원을 제가 쭉 추적하다 보니까 아리수는 술이더라. 원래 어원은 수는 원래 큰 물이고 알은 태양이죠. 제가 계란에서 지금 달걀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알코올의 어원이 됐다. 우리가 쓰는 지금 알코올 중독할 때 그 알코올입니다. 술의 핵심 성분이잖아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조금만 객관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문명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을 했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동쪽으로는 우리 것, 저쪽으로는 아랍을 거쳐서 터키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수혜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과 문명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쪽에서 건너갔던 것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터키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터키 지역. 옛날에 터키 사람 살고 있지 않았었죠. 아수가 어원입니다. 우리 아사다라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먹는 스파게티. 예. 그것은 면의 기원은 현재로서는 아시아의 지금 현재 위구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게 이태리로 건너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스파게티가 된 거고요. 또 케찹도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있던 젓갈이 서양화된 것이 케찹이라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자, 오늘 그런 류의 말씀, 제가 채널에서 쭉 수고로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돼요. 예. 이런 것은 맞니 그러니라기보다는 그 맥락만 있다면은 추후 누구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조만간 관심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이라는 게 여기 보면 범 내려온다 라고 호랑이 사진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제가 인용한 기사 제목을 보면은 범과 호랑이 같은 짐승인가 다른 동물인가. 저 내용 보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의 답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 호롱불 하에서 전기 없이 저희 이제 혼자 사시던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수많은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호랑이하고 범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호랑이는 호랑이 호자가 있어요. 그 범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범이라고 있잖아요. 표범과 호랑이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표범이 범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고. 네. 자, 이런 것들이 막 엇갈리면서 같이 쓰이고 있죠. 실제 우리 지금 남한에는 호랑이도 없고 표범도 없으니까 인간들이 마음대로 말을 왔다리 갔다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말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오히려 국어학을 공부하던 사람, 국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고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오지도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가수들이 음을 꺾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로 말하면 노트, 한 음을 찍는데 서양 음악은 그걸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것을 약간 변화를 주긴 하는데 한국의 음률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물론 과거에는 5음계였습니다만은 그것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음을 넘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곡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음표라는 게. 그래서 구전이 더 적절할지 몰라요. 각자 해석이 다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돌고 돌아 그런 세상이 됐고, 그런 음악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서양 문명은 확실히 기계적인 문명이다.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다. 재생산할 수 있죠. 대량 생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깊이를 표현할 수는 없고, 지금의 세상은 그 깊이와 뉘앙스를 원하는 세상이 됐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세상이고 대량 생산하고 똑같이 찍어낸 것들은 값어치가 엄청나게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맞닥뜨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많잖아요. 그 해외 나름 음악 전문가들을 보면은 그 점에 대해서 감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같은 한 음을 부르는데도 살짝 어떻게 꺾어 부르면서 감정의 깊이를 더한다. 심지어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소향의 노래를 듣고서도 많은 서양의 분석가들은 저거는 우리 표현, 서양에는 없는 표현 방식인데 음으로써 그것은 서양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녹아 있는 옛날 우리의 노래의 흔적이 우리 문화의 DNA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자, 한국은 한자를 버렸는데 일본은 왜 그러지 않았지? 이것이 서양 사람들한테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게 다시 뜨고 유튜브 AI가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한 거죠. 우리는 근데 이 말은 큰 오류예요. 이런 걸 깨줘야 돼요. 우리가 한자는 지금 여러분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로 갈수록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세력에 대해서 한자로 표기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의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읽기로 읽으면 맞아요. 그 발음이. 원래 그들을 스스로 지칭했던 말이. 그래서 심지어 식민사관의 영향을 극도로 받은 세력들은 이런 말까지 하죠. 우리 한글이 창제된 이유는 중국 발음을 정확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랑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그런 흔적이 계속 보여요. 즉 증거들이죠. 일본은 왜 그러지 않았지? 왜 일본은 글이 없었으니까. 한자? 분명히 한단 고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뜻글자도 필요했고 소리 글자도 필요했어요. 소리 글자는 편해요. 뜻글자는 왜 우리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중국이 소수민족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어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고조선 시대는 더더욱 더 다양한 민족들의 연맹 체제였어요. 그때는 소리 글자만 가지고는 소통이 안 돼요. 그것은 단일 민족 내에서는 소리 글자가 되게 유용하고 필요한 점이 많아요. 감정의 전달도 잘 되고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말로는 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때는 뜻글자가 훨씬 유용한 거예요. 소통되는데. 그래서 한자의 발생 또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작품이에요. 아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학자들도.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그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고조선이 반개의 민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리 글자는 소리 글자대로 만들고 뜻글자는 뜻글자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민족들이 쓰는 소리 글자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자기들끼리는 되게 편하게 필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소리 글자들을 적어놓은 걸 A 민족하고 B 민족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것은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서양식 논정 방법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한테 관심이 올라온다. 우리 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고, 당연히 뭐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고조선의 조선은 무슨 뜻일까? 이건 차음한 것이 이두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이 아침 조자에 신선할 서자인데 글쎄요. 많은 의역이 필요하겠죠. 조선의 수도는 아사다리이고 조선의 국명은 아사였습니다. 아사는 뭐냐? 해가 솟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사 달은 뭡니까? 달은 땅이죠. 해와 달 할 때 그 달입니다. 그리고 땅이에요. 해가 양이면은 달은 음이죠. 땅도 기본적으로 음이에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이런 거 국명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원래는 알이거든요. 이것은 아사까지 분석을 해보자면 알 더하기 싸 내지는 알 더하기 소입니다. 여러분 싸다, 발사하다, 솟다 같은 의미죠. 예, 싸다와 솟다. 솟구치 오르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소순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한국에서는 여자 고구려 시대 고구려 창업 멤버로서는 일본에 가면 남자예요. 소순호가 그 이름 같죠. 소사가 뭐냐? 솟아오른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해와 같은 존재예요. 해가 솟죠. 솟는 거, 싸는 거 같은 표현입니다. 솟는 것은 위로 가는 것이고 싸는 것은 평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사달의 아사를 해석해 보면은 아침이 또 아사잖아요. 일본 말에도 아직도 아사라고 써요. 아사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아침도 아사참이에요. 아침 아사 무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아사가 어디서 왔느냐? 알 더하기 싸 또는 소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알이 솟는 곳, 알이 빛을 쏘는 곳입니다. 즉 해 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확실해져요. 자,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소순호를 다뤘기 때문에 솟아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오래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알사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본 겁니다.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알과 해는 동격이다. 아래 위로 다 그렇죠. 그래서 알은 원래 해였던 것입니다. 해가 먼저였는지 알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먼저 알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이걸 알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늘에 있는 해는 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태양은. 자, 이것은 우리 고유의 해는 히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흰색은 동쪽의 색깔이에요. 자, 이것이 저는 기존에 있던 토착 세력과 수입된 세력 간의 충돌에서 싸움의 흔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이란 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건 해라는 말은 해라는 말로 살아남았어요. 예. 자,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저쪽에 대흥알령한맥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을, 여기는 중국 한족의 영향권이 아니에요. 대흥알령산맥. 즉, 만주와 몽골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곳입니다. 저기를 넘어가면 이제 되게 건조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만주족이라고 칩시다. 몽고족이나 망주족이나 뭐 여진족이나 그란이나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대흥알령 그 사람들의 말을 딴 거예요. 큰 산맥이고 이쪽에 지금은 러시아 땅인 시호테알린 여기 우리 이제 호랑이들 많이 남아 있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흥알령이 있고 소흥알령이 있어요. 저 알령이란 말이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알령과 알리는 같은 말입니다. 그 지역의 말을 차음한 것입니다. 알 더하기 린이에요. 알 더하기 린. 아까 아사는 알 더하기 싸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을 쏘아내는 거예요. 알 더하기 린은 뭐냐 그러면 저는 린이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이고 또는 리는 숲에 사는 신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리는. 저기서 인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인이라는 표현이 저기서 나왔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산실령 할 때 령이 저기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파생됐을 수 있어요. 바람에 따라서. 왜? 한자는 훨씬 뒤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양하게 불렀을 거거든요. 같은 말을. 그래서 사람 인자도 저기서 나왔다. 령자도 저기서 나왔다. 즉 이 북방민족들, 우리의 뿌리 북방민족들은 산을 되게 신령스럽게 봤어요. 그래서 알자가 붙은 거예요. 그 신령스럽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산신령이 다 있었어요. 그걸 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 알림이에요. 알림, 공지. 알다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우리의 언어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알림이 신이 말하는 공지예요. 산신령이 신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알령이 산신령이잖아요. 산신령이 공지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자, 이게 보면은 키르기스탄에 아라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아라쿨 패스. 예, 쿨은 여러분 호수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말의 골짜기의 어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호수에 맞닿는 그 부분, 유역이 넓어지면서 유속도 넓어지고 습지가 형성되는 그 부분, 평평해지는 평평해지는 지역. 왜? 산에서 내려온 개천에서 가져왔던 것들이 이제 평평해지면서 옆으로 퍼트려지잖아요. 조그만 삼각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살기가 좋은 곳이고 동물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그런 걸 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골짜기 어원이에요. 자, 우리의 어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최소한 말이라는 차원에서. 그게 쿨은 그 뜻이거든요. 쿨. 아라쿨. 이제 아라 아시겠죠? 예, 아라는 알을 그냥 옆으로 펼쳐서 쓴 말이에요. 아라쿨. 되게 신성한 물이다. 여기서 신성하다는 것은 인간 주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들어간 말이 알이에요. 좀 중동에서 천지잖아요. 알라부터 시작해서 알라가 그거 아닙니까? 신이잖아요. 알라. 그리고 거의 뭐 정관사, 부정관사처럼 쓰이잖아요. 알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써요. 영어로 all. 그것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주장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죠?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게 좀 변하면 L이 돼요. L은 천사를 의미를 쓰죠. 엘도라도 이런 거. 그러다가 또 가브리엘 이런 식으로 뒤에 붙기도 해요. 예, 그거 다 알에서 온 겁니다. 예, 우리말에 알이 얼마나 많이 살아남아 있었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은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알의 원류가 아닐까?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심지어 욕에도 쓰거든요. 우리는. 예, 그런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 딱 보면은 키르기스탄에 아라쿨이라는 호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제가 이걸 보고 느낌이 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라쿨인데, 이거 사실 알인데. 그런데 알로 바꾸면, 요즘 말로 하면 알인데, 알쿨이네? 알쿨? 가만히 있어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알코올이잖아요. 술. 이게 혹시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제 예상이 맞더군요. 네. 자, 제가 구글 AI에 물었습니다. 알코올의 어원이 뭐냐고. 답이 이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볼드체로 두꺼운 글자로 글씨체로 쓰인 게 보이시죠? 아랍에서 건너온 단어다. 아랍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알쿨이라고 불렀다. 전전에 보신 키르기스탄의 알쿨하고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걸 다 해석할 수가 있죠? 알쿨. 알콜이에요. 알콜. 아라콜. 우리 아마 검색하면 아라콜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말에. 아리수도 있잖아요. 아리수가 아라수잖아요. 그쵸? 아라백길. 아리수? 아라백길. 아리백길이라고 해도 되고, 아리수를 아라수라고 해도 되겠죠. 왜 마루치, 아라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나라 말에 언제 편입되어 들어왔을까?
자, 이것이 현재 중동에서는 저는 그것이 중앙아시아에서 나왔다고 봅니다만 그 용어가 가장 많이 지명에 남아 있거든요. 중동에서는 신으로 쓰이고 있죠. 예, 그리고 태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옛날에 신과 태양은 같은 존재예요. 지구상의 모든 걸 결정하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것이니까. 예.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알이 쿨은 물이다. 신성한 물이다. 알코올 딱 맞네요. 자, 이 말이 언제 아랍에서 유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기 보면은 이제 연금술사들이 그 말을 옮겨갔다. 즉, 이 말은 옛날에 연금술이 얘기가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라는 그 용액으로 추출이 돼 있다는 것을 동시에 또 의미하기도 해요. 술이라기보다는 술에 있는 어떤 것을 정류를 해서 그 엑기스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뜻이 정수, 순수한 핵심이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옛날에 지금의 무슬림이 이제 이슬람교가 되게 지배적이 되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은 술 좀 마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술기운을 돌게 하는 그 핵심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정류한 액을 알코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성하다. 이게 핵심이다. 예. 이슬람에도 술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동에도 그것을 유럽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정류할 수가 있구나. 자, 포도의 원래 원산지도 중앙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도 중앙아시아가 원산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먼저 마셨습니다. 아마 거기서 알코올을 분류했을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알코올이란 말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신령스러운 물인데 지금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이죠. 자, 이런 거 봤을 때, 자, 술에까지 정수가 맞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순수함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알코올이다. 네. 자, 이런 어원을 찾았다는 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랑 특히, 우리 쪽에 있는 아래 표현들이랑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사례가 없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이제 거창 이사 와서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5년 만에 등산이라는 걸 가게 됐어요.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숨가쁘지 않아서 이제 가볼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산부터 갔는데, 거기에 출입구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산에는 이런 나비들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빨간 동그라미 2개 친 나비의 이름을 보면은 홍점 알락나비, 흑백 알락나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다? 여러분 알록달록에서 온 말이겠죠. 우리가 유일하게 쓰는 표현이 알록달록이에요. 알록달록. 서방에는 지금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이 훨씬 중요해요. 달보다는. 물론 터키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은 파키스탄 국기도 그렇고 달이 들어가 있어요. 달이 해보다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엄양은 50%예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의심하거든요. 지금의 세상을 보면 양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양음이라고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단지 어색할 따른 의미지. 근데 우리는 음양이라고 읽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 음양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음의 힘이 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먼저 언급되는 거 분명하거든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라고 그러지 모부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즉 부모라는 개념, 우리한테 유교적 개념이 설정이 됐을 때는 이미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녀잖아요. 니어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음양은 음양일까요? 양음이 아니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락이다, 알록달록 할 때 빛이 반짝반짝 난다는 게 알락산이 있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알락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 눈이 내렸고 쌓인 눈이 이제 만년설로 녹지 않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그때 나오는 휘황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신적인 존재로 비춰질 것입니다. 높이도 높고 구름도 주위에 드리워져 있고 그게 알락입니다. 알이 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이름에 많이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자 이름 록산나의 기본적인 어원은 록입니다. 록은 빛이 번져나가는 그것을 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락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알락. 해가 불빛이 번쩍번쩍 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반사돼서. 거기다가 우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알록, 달록까지 했어요. 예, 이거는 셉니다. 우리는 남성 위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평등했고 오히려 여자가 우위였었어요. 그 문명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토착이든 흘러왔든. 달도 알만큼 빛을 낸다는 거예요. 달이 해만큼 빛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은은하죠. 그렇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상의 만물을 키워내는 태양의 빛만이 아니라 밤에 은근히 비추는 달빛도 50%의 중요성이 있다. 심지어 음양에라는 말의 단어의 순서를 봤을 때는 달빛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엄청난 식견이거든요. 알록달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단어의 흔적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채집한 것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우연히 같이 채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알록산에 난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절에. 그는 회교도로 알려져 있어요. 유심히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록산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는 엄청난 반역가였고 모반 세력이었어요. 이름 보세요. 알록이 어디서 왔습니까? 알락이 왔어요. 자기를 태양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태양이라고. 태양이 빛나는 사람이고 그는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산이다. 어마무시한 이름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알록, 달록이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안락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제가 살 때 보니까 안락동이 있었거든요. 그 안락, 편안할 안자에 즐거울 낙자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그 한자는 뒤에 차용된 거예요. 원래는 안락을 갖다가 한자로 표현하자 보니까 알록을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들어간 것입니다. 훨씬 뒤에 생긴 말이죠. 한자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지침은 줘요. 정보를 제공해요. 과거의 사람들이 안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꼈는지. 신의 가호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때 드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신을 따르니까. 똑같죠? 낙자는 왜 저는 우리나라 사람만 이런 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리얼 발음이 되게 리드미컬 하거든요. 리듬에도 R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빛이 번져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살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햇살, 화살, 그것은 탱글탱글하고 팽팽하다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사달의 사하고도 같다고 봅니다. 소수노의 소사하고도 같다고 봅니다. 서로, 어원이 일치한다고 봐요. 즉, 빛이 발하는 것. 즉 태양은 혼자서 힘을 내는 게 아니고 햇발로서 그 위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행사하는 거죠. 그게 살이에요. 햇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알락, 달락 하는 락이 살이에요. 살이 날아가는 것을 표현한 게 락이에요. 그 살이 우리 인체의 살이에요. 화살의 살이기고 빛살의 살이에요. 또 죽이는 살이기도 해요. 역마살 할 때 그 살. 그러면 다 설명이 돼요. 그것은 중성이에요. 신은 중성이에요. 중립이에요. 태양이 쏘는 살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게 동양의 사고의 핵심이에요.
태양을 믿는다고 내가 신을 믿는다고 나는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요. 무조건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신과 대응을 해줘야 돼요. 신만큼 높진 않지만.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그 소순호 이야기하고 아사다 할 때 사자, 싸다, 쏟다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의 어원이 뭘까 싶느냐. 설악산은 사실 산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산이라는 표현이. 저는 거기서 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락은 좀 이제 알락달락 할 때 그 락이에요. 그래서 산이 빛난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유사한 표현들, 유사한 이름들이 많아요. 수락산이 있고, 설악산이 있고, 소록도가 있어요. 한자 다 다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소가 빛난다는 거예요. 소가 빛난다. 제가 이제 만이산, 마의산, 마이산, 말이산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산이라고 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은 오늘의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솟는다 또는 살이 쏜다, 빗살할 때 그 살,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예, 말되죠. 예. 또한 그 살이 되면은 그 살은 화살이 되죠. 태양이 살을 쏘는 거예요. 그걸로서 세상이 돌아가죠. 근데 그 살이 인간한테 맞으면 우리 살덩이가 돼요. 음이 돼요. 양에서 음이 되는 그 전환의 핵심의 전환 물질이 살이에요. 그 결과물이. 태양이 쏘는 것은 음을 쏘아요. 그래서 음의 형체를 만들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이고 신이고 그까지 여러분 다 쫓아가시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살이 있죠. 살이 날아와서 음을 만들어요. 달빛의 영향을 같이 받아서. 예. 근데 우리는 그 알을 받은 사람이 알을 추종해야 돼요. 알을 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을 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알이라는 존재는 중성이에요. 할 일을 다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죽이는 살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살찌우는 살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단어도 가지고 있어요. 낱말도. 그 알을 잘 받기 위해서, 알을 지혜롭게 수용해서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알과 우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을이 썩답니다. 을 빠진 을이 빠진이고요. 어른아이 할 때 어른은 을이 찬, 을이 던이라는 뜻입니다. 얄 굳다? 이것은 알 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이 굳었다. 굳은 날씨죠. 알이 망가지네.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됐다. 얄 굳다. 예. 자, 이게 대칭되는 말은 알 맞다죠. 자, 이런 말을 어원을 새기게 되면은 우리가 저런 말을 정말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썼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단어를 쓸 때 정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정치판에서 항상 헷갈리는 건 그거죠. 말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해요. 특히 변명하고 거짓말을 할 때. 지금 내란의 상황에서 그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한테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명이에요. 그 언어의 명칭을 정확하게 하고 그게 맞게 써야 돼요. 자, 또한 엉망진창이라는 표현도 저는 얼망이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망하고 진창이 됐다. 진창은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찐득찐득하고 진흙벌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이 망하고 진창이 됐다. 우리는 알과 을을 다채롭게 맘대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전이라고 안 하고 찌짐이라고 합니다. 찌짐의 동사형은 뭡니까? 지지다죠. 불의 지지다, 기름의 지지다. 그건 표준말로 쓰는 말이에요. 그것의 명사형이 찌짐이에요. 그게 전이에요. 일본에서도 지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을. 똑같죠, 우리말이랑. 근데 과연 그들의 동사형도 지지다가 있느냐? 그건 저는 약간 의문스럽거든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의문스러워요. 그것은 지짐이가 전달된 말이다. 자연적으로 자기 문화 속에서 파생된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지지다의 원류, 지짐이의 원류는 우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의 원료다. 우리는 어디서 왔나? 이런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